나무석가 무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히 지내셨죠? 예. 날씨가 점점 맑아지면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요새 우리 삼매 공부 들어가고 있죠. 저번 시간에 이선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면 저번 시간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거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은 아니고 이 부분을 하다가 끝냈습니다. 한번 잘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기억해 보시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인 관찰만 있고 일으킨 생각은 당연히 없고 지속적인 관찰도 아니고 이 세 개가 있었죠. 그 중에 일으킨 생각은 흐름에 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수학하는 어린 친구가 수학의 흐름에 들으려고 수학 외의 생각은 안 하고 수학만 하는 거지요. 그러면 흐름에 들게 되고 조금 있다가 지속적 관찰만 있고 수학에 완전 몰입되는 그 여정. 자, 누군가가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그 상태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벌어질 게 뭔가요? 지속적인 관찰이 가라앉고지요. 가라앉고는 고요하게 되고입니다. 더 내면으로 고요하게 되고. 자, 지속적 관찰만 있게 되면 잡생각은 없어요. 마음이 수행의 대상에 하나의 끝에 마음이 집중된 거예요. 지속적 관찰만 있고. 그 상태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관찰만 있는 게 더 고요해지잖아요. 내면으로. 그게 가라앉는다. 자, 가라앉으면 시간이 더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로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는 안 보인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지요. 지속적 관찰이 있고는 거기에 모든 주의와 관심을 집중했어요. 수행 대상에. 거기에만 몰입했어. 그거 외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주의와 관심을 한 군데만 주게 되면 거두어져요. 그리고 더 이상 주의와 관심이 없게 돼요. 그 대상에도. 그렇다고 대상이 안 보이지 않아요. 대상이 이제 들어온다. 아까 본다였으면 이제는 보여진다. 거두어지면서 무엇이 마음이 내면으로 그때 눈도 내면으로 전부 거두어지면서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들어온다. 이때 주의와 관심이 거두어진다. 주의와 관심이 없다.
그것이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 주의와 관심을 이제 안 줘도 뗄래야 뗄 수 없게 수행의 대상만 남는다. 경전의 부처님 말씀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부처님께서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보인다 이 소리입니다. 장님이 아니다.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에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형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심이다. 이 문장 한번 분석해서 봅니다. 장님이 아니고 온전한 눈이 보인다. 눈 감은 것도 아니다. 눈 뜨고 시야의 형상들 복수. 이 세계 전체가 들어올 때에 본다가 아니라 세상이 거꾸로 들어올 때에 마음이 없는 거울에 세상이 비추이는 것처럼 세상이 모두 들어올 때에 그것들 복수, 이 세계의 형상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지속적인 관찰이 아니고입니다.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아니하고 그래도 보인다? 다 들어온다. 즉 요약하면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는 안 본다 이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대상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아도 넓게 모두 들어온다. 여기서 잠깐 그래서 여정을 얘기하면 낮은 존재로부터 높은 존재로 혹은 공부의 향상의 그 경지를 얘기한다면 낮은 경지부터 높은 경지로 순으로 얘기하면 처음엔 본다. 우리 모두 보는 거 하지요. 봅니다. 그거보다 높은 경지가 보여진다. 보여진답니다. 보여진다. 그 다음에 비추인다. 봄. 이렇게 갑니다. 물론 요 네 가지는 보는 거 위주로 얘기한 거지 사실은 중간쯤에는 공무변처라고 세상이 모두 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만 그건 빼고 얘기했습니다. 보는 거로만. 정리해 보면 본다라는 건 어떤 특정한 사물을 본다 이해되시죠? 어디 하나에만 마음이 눈을 통해서 어떤 하나에 보고자 하는 것만 주의와 관심을 준다. 보여진다라는 수동태는 마음이 눈을 통해서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을 때에 전체가 들어옵니다. 그게 보여진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개체가 존재들이 닫혀있는 마음으로 무언가 집착할 때는 보는 거고요. 개체가 마음을 조금 놓게 되면 집착을 놓게 되면 마음에서 집착을 놓으면 눈이 집착을 놓았기 때문에 세상이 보여진다가 됩니다. 수동태. 그래 수행 안 한 사람들도 히말라야 가고 넓은 그 산악인들 가시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눈 외에 아무것도 없지요. 상이 없어. 눈만 있어. 이런 거 삼매 잘 됩니다. 그리고 상이 없게 되면 특정한 대상을 안 보기 때문에
전체 세계가 보여지고 들어와요. 그때 묘한 상태로 들어가죠. 마음이. 그 묘심에서 하나 더 들어가면,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3m. 근데 대부분의 이들은 그 묘한 상태에서 멈추죠. 3m 들질 못하고. 그래서 본인들도 모르지만 거기만 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여 죽을지도 모르는데 간다. 거기 가면은 넓게 들어온다는 거는, 보여지는 건 마음이 열려졌기 때문이에요. 열려있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이 실제로 넓어지거든요. 자, 비추인다는 뭐냐면, 우리 비추인다는 말을 어디다 쓰지요? 거울에 비추인다. 호수의 세상이 비추인다. 자, 거울이나 호수는 무정물입니다. 마음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들에 무엇이 보일 때에 비추인다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심이 되고 눈이 거울이 되면, 눈이 유리가 되어 무심으로, 마음이 무심이기 때문에 그때 세상이 비추인다. 그러나 여전히 비추이는 건, 비추이는 거울이 있고 비추이는 대상인 세상이 있지요. 자타가. 이것이 하나가 된다가 봄. 이런 여정인데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 이거 설명드리려고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 이것은 그 내면으로 향하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넓게 보여지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또 비유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본래로 우리 모두가 세상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겐. 그런데 평소에 잘 모르는 이유는 세상이 모두 들어오게 마음을 무심으로 해놓지 않고요.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봅니다. 주의와 관심을 줘서. 그래서 다 들어오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즉, 본래로 무심이면 열려 있어서 나가 없이 하나가 되는데, 유심으로 무언가를 집착하는 순간에 나를 닫아놓고 닫혀있는 마음, 닫혀있는 존재가 되고 나가 저것을 본다라는 대상이 있게 됩니다. 비유합니다. 컴퓨터 보시다가 작업을 했어요. 특정한 작업을. 뭐 게임을 하셨다고 해도 좋고, 우연히 컴퓨터가 꺼졌어요. 꺼지면은 잠깐 보이는 잔상에 내가 안 봤던 컴퓨터 전체가 다 보여지죠. 나는 그 중에 가운데에 어떤 부분만 보고 있었고 작업도 거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가 스위치가 꺼지니까 다 보여. 무의식엔 다 보여지고 있었어요. 무의식에는. 근데 자기만 몰라. 다 보이는지. 왜냐하면 의식으로 지금 한 군데에 집중해서 작업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한 군데에 주의와 관심을 주는 거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비유에서 간단하지요. 컴퓨터 다 들어오고 있죠. 주의와 관심을 주는 것만 오프 시켜버리면 세상이 다 들어옵니다. 지금 눈으로 얘기 드렸지만 이건 그까짓 건 눈 얘기야. 마음 얘기입니다. 눈은 그냥 도구예요. 마음이 무심이 됐을 때, 마음이 특정 대상에 집착을 하지 않았을 때 열려있고 다 들어온다. 눈은 그저 통과시키는 유리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 지속적 관찰은 아니고를
이제 보고 전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 보시죠. 자,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가라앉는 건 고요히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나옵니다. 자기 내면의 것이고 마음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신이 있으며, 여기에는 그냥 일단 확신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여러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은 아니고 사마디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이선. 초선은요, 전 시간의 초선은 해로운 요소와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린 데서 생겼죠. 초선은. 즉 초선은 감각적 욕망의 마음과 해로운 요소를 생각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멈추기만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나쁜 마음이 멈추는 순간에 초선이 돼요. 그런데 나쁜 마음아 멈춰라 해봐야 안 멈추기 때문에 대상의 마음을 집중시켜서 대상과 하나된 마음이 됐을 때 저절로 해로운 마음이 사라지죠. 그 순간엔.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초선이 됐던 거고, 이선은 해로운 요소를 떨궈서 생긴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마디에서 생긴 이선. 중요합니다. 이선부터가 삼매다. 아니, 초선도 삼매라며. 왜 이선부터 삼매야? 여기 삼매라고 돼 있잖아요. 초선은 이겁니다. 이 세상과 삼매의 세상과를 건너가는 교집합. 이 욕망의 세계에서 삼매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 교집합 다리, 이게 초선입니다. 이선은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이선부터가 정말 삼매다. 초선은 여기저기 걸쳐져 있다. 양쪽에. 그래, 이선은 삼매이기 때문에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다. 단일한 상태이다. 마음이 단일한 게 뭐죠? 마음이 단일한 건 이겁니다. 뇌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냥 논리적으로, 형이하학적으로. 뇌의 가운데쯤에, 그러니까 뇌 전체에 아무 생각 없고요. 우리는 뇌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흘러다닙니다. 특히 전두엽에서. 이유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니까 그것이 계속,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전두엽에 계속 뿌려준다. 끊임없이. 멈추는 적이 없다. 뇌는 눈, 귀, 코, 혀, 몸이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체험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체험한다라고 경에 계시고, 이게 현대과학에서 밝혀졌지요. 끊임없이 뇌는 움직인다? 그러면 안 보고, 안 듣고, 안 냄새 맡고, 몸으로 바깥에 안 접촉하면은 뇌는 멈추냐? 눈 감고 귀 감고 하면은요, 이제 안에서 상상을 합니다. 신데렐라 만들고, 왕자님 만들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울고 웃고. 신데렐라니까 남자분들은 나는 그런 거 안 해. 안 하시겠죠. 남자분들은 다른 거 합니다. 이제 그 뭐 경험하고 싶은 거 회장되고 뭐 되고 뭐 이런 생각들, 뭐 예를 들면 상상이라든지. 자, 바깥쪽에서 접촉을 안 하면 안에서 만들어서 또 접촉합니다. 그러면 뇌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죠. 멈춰본 적이 없어요. 잠들면 그때 조금 휴식. 그런데 잠들고 나서도 또 경험하고 싶으니까 또 꿈을 만들어요. 꿈. 아까 신데렐라는 대낮에 만든 백일몽. 꿈은 진짜 꿈. 꿈에서 이제 만들어요. 신데렐라를. 멈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멈춘다는 게 뭐냐? 무심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무심되기 전초전으로 준비 작업으로 일심이 먼저 되는데, 일심이란 뭐냐? 마음아 멈춰라 멈춰라 멈춰라. 안 멈추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모두 동원하거나 눈 하나 외에는 모두 스위치 오프 시키고, 눈은 그냥 우스개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뇌가 바깥으로 돌출된 게 눈이다. 과학적으로는 눈은 뇌랑 연결되어 있고 귀 이하는 척추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바깥으로 돌출된 게 눈이다. 눈으로 하나의 수행 대상에 완전한 집중을 이룰 수 있으면 눈은 도구입니다. 그때 뇌는, 마음은 대상과 하나 된다? 이게 일심입니다. 그때 마음은 대상 하나에 멈춰버린다? 뇌에는 아무 생각 없고 대상 하나만 딱 찍혀 있다. 그것도 진공 상태에서. 그래서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 대상이 찍혔을 때 뇌가 멈춘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분별이 모두 소멸했다. 초가 있을 때 초의 일심삼매에 들어가면 초라는 이름을 모른다. 길고 짧은 초가 있을 때 길다 짧다도 모른다. 그것도 나중에 배운 분별이기 때문에 초만 들어온다. 파란색 삼매에 들게 되면 파랗고 파랗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파랑입니다. 형광파랑. 그런데 거기서 뭘 모르냐? 저게 파란색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나중에 배운 분별이기 때문에. 그때 완벽하다. 완벽하다? 이 얘기도 드렸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질 때에 본래 정해진 제 구멍에 딱딱 떨어진다. 왜 완벽할까요? 이렇게 직유합니다. 실례입니다. 똥 묻은 휴지. 똥 닦고서 변기에 버린 게 아니라 막 구겨졌어. 그거 앞에 딱 떨궈져 있어요. 똥이 막 묻어 있어요.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이유는 똥이 뭔지 몰라. 분별이 없어요. 그리고 구겨졌다라는 그 비정형적인 게 구겨졌다 이런 분별 없어요. 왜 지금 똥 묻은 휴지로 비유했냐면 똥 묻은 휴지가 그렇다면 세상은 완벽합니다. 자, 분별 없음 때문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심삼매는 돌아와. 마음아 멈추어라. 한마음 되라. 안 됩니다. 오직 방법은 어떤 수행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완벽하게 그 집중이 됐을 때 그 수행 대상에 집중하는 아이가 누구죠? 마음.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되면 이제 대상 상관없이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 통일된 마음이 되면은 정말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논리로 여겨보시죠. 고등 존재가 우리 같은 생물들이 집중을 해봐야 완전 초집중이 몇 시간이나 할 수 있겠고 몇 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집중일 텐데, 어떤 흐름의 집중일 텐데, 단일한 집중이라기보다 이 단일하게 집중이 되면 이 삼매다라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내면의 경의를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실제 바깥쪽으로 그냥 실예를 듭니다. 눈이 멈춥니다. 굳어버립니다. 뇌도 굳습니다. 멈춥니다. 이거 실제 예 들은 겁니다. 지규를. 비유가 아닙니다. 뇌가 굳는다라는 게. 그 뭐 뻑뻑하게 다 완전히 뭐 돌덩이처럼 굳는다 그 소리는 아닙니다. 굳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희열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건데, 눈이 굳고 홍채는 불수의 근육인가 아마 이러겠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멈춥니다. 뇌가 멈췄는데 눈동자가 디륵디륵 움직인다는 거는 논리 안 맞죠? 뇌가 멈추기 전에 눈이 먼저 멈춥니다. 실제로 굳어 들어갑니다. 동자만 멈춘다가 아니라 눈 전체에 이 동글뱅이, 이걸 뭐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안쪽까지 전부 굳어 들어갑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 저 바깥에 잔디들이 쫙 있는데요. 비가 옵니다. 비가 오선 비가 멈춥니다. 비가 멈추면은 수 없는 잔디 위에, 잔디가 촘촘한데 이슬들이 촘촘하게 맺힙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이슬을 쳐다보십니다. 쳐다보고 그 많은 똑같은 이슬 중에 그거 하나 붙잡으려고 합니다. 붙잡으면은 자꾸 옆에 거랑 섞입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걸 봤나? 저걸 봤나? 놓치게 되는데, 이선의 삼매 상태에서 그걸 보고 있었다면 그걸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게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 라는 의미는 완전히 들러붙어 있어요. 그 이슬 하나만. 걔를 오히려 옆으로 옮길래야 옮길 수가 없어요. 다른 아이로, 다른 이슬로. 놓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다. 그 수 없는 애들 중에 걔 하나만 딱 잡을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 멀리 산에 잘 안 보여요. 너무 멀어서 산에 나무들이 많아. 물감 풀어놓은 것처럼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겠죠. 굉장히 멀면은 잘 안 보이는데도 그거 하나를 잡으면 옆에 거랑 섞이지가 않는다. 또는 대심리나 이런 시골길에 가면은 밤에 시골은 진짜 껌껌합니다. 진짜 껌껌한데 그 저녁에 가로등들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 가로등들에서 빗줄기가 나오죠. 그 빗줄기를 눈을 이렇게 안 해도 시골에서는 맨눈 딱 뜨고 하도 주위가 껌껌하니까 빗줄기들이 다 보입니다. 이선이란 산매에 들어오면 빗줄기가 뭐 쉴 수 없이 많죠. 사방으로 나가죠. 근데 산매 된 만큼의 빗줄기, 그 사이즈, 빗줄기가 뭐 끝없이 나갈 텐데, 광대 산매는 이렇게 점점 광대해집니다. 자기가 산매 된 만큼의 그 사이즈 안에서는 빗줄기가, 그 수도 없는 셀 수 없는 빗줄기가 섞이지 않고 멈춥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하나 다 보인다 이 소리입니다.
비물질인 그 빗줄기가 섞이지 않고 하나하나가 수 없는 것들이 다 보인다. 이 선에서는 호흡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가냘픕니다. 섞이지 않는데 가냘픈 호흡 따라서 그 전체 빗줄기가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호흡 따라서 섞이지 않은 채로. 호흡을 딱 멈추면 모든 빗줄기들이 멈춰버립니다. 직유했습니다. 눈 다 멈춘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선의 단일한 삼매다. 해볼 만하죠. 이게 보통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홍채도 꼼짝 마라 이런 게 가능한 일이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선은. 초선에 집중이 잘 되면 이선은 이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서 얘기했던 거 해볼게요. 초선이 지속적 관찰만 있고잖아요. 지속적 관찰만 있으면 누구나 다 그 시간상으로 유지만 되면 지속적 관찰이 가라? 않겠지요. 그죠? 지속적 관찰만 되면은 좀 이따 가라앉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속적 관찰만 있는 초선이 됐다가 도로 잡생각으로 돌아가든지, 잡생각으로 돌아가지만 않고 관찰만 계속되면 점점 고요히 가라앉죠. 그러면 더 나아가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가 되겠죠. 이게 삼매에서 생긴 이선이다. 돌아옵니다. 아까 앞서서 확신이 있고가 있었죠. 그거 여러 뜻이 있다 얘기 드렸는데 앞서 설명드린 겁니다. 좀 전에 잔디에 있을 아주 먼데 보이지도 않는 나무들의 그 하나 붙잡았을 때 비물질인 빗줄기마저도 그 엄청 많은데 섞이지가 않는데 자기 내면에 확신이 있나요, 없나요? 지배했거든, 자기를. 이 개체를 지배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지배의 경지입니다.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고 이거였거든요. 이것이 삼매로 건너가서 첫 번째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음이 탄일한 상태이고 더 나아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은 이제 아니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 자, 초선에 이어서 이선도 희열과 행복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희열과 행복은 부처님께서 검증하라고 주신 거예요, 스스로. 초선에 들었을 땐 이런 상태, 이선에 들었을 땐 이런 상태. 그런데 듣는 분들은 희열 똑같이 나왔다. 초선이랑 뭐가 다르지? 의문스럽겠죠. 초선은 희열이 거칩니다. 이선은 아리아리합니다. 순일이식 표현입니다. 미세하다 그 얘기입니다. 희열이. 미세가 더 나쁜 거냐? 미세가 훨씬 높고 행복한 겁니다. 거친 거보다. 비유컨대 거칠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번 초선에 비유는 드렸었죠. 부처님께서 그 가루비누 물로 이렇게 해갖고 덩어리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누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은 것이 없듯이 희열이 가득하다. 이선은 이렇게 비유 안 하셨어요. 경전엔. 이선은 다른 비유가 있는데 지금 미세한 희열이 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선을 순일이식으로 한번 경전에 없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소는 예를 들어서 거친 가루라고 생각하세요. 가루 비누가. 이선은 비누가 너무너무 가루가 미세해. 초미세 분말이야. 거기다 물을 섞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까 거친 알갱이 비누는 좀 거칠잖아요. 물이 덜 스며들잖아요. 지금 미세한 거는 얼마나 부드럽게 다 스며들겠어요. 그죠? 이선은 실제로 초선의 희열은 거칠다라는 거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욕계에 비하면 초선은 이제 죽어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선에 비할 때 거칠다 그 소리입니다. 중학교는 국민학교보다는 훨씬 좋은 거고 고등학교보다는 별 볼 일 없는 거고 이 얘기예요 지금.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중학교는 거칠죠.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중학교 돼야 되죠. 중학생이. 지금 초선이 중학교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욕망의 세계인 국민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데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거칠다. 그 희열이. 그래서 이선의 희열은 실제로 아리아리 미세하게 구석구석을 모두 그 희열이 퍼집니다. 초선은 거칠게 멋지게 어떻게 보면 끝내주게 아주 거칠습니다. 야생마처럼 초선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그냥 폭풍처럼 그렇게 희열이 솟고 이선은 폭풍이 없어요. 진짜 잔잔하게 그 희열이. 행복도 그러므로 초선의 행복보다 이선의 행복이 훨씬 크지요. 그래, 요렇게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음 거를 한번 넘어갑니다. 자, 칠판 보시면 삼선 보이시나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정하게 머물고 쌌띠가 확립되어지고 분명히 알아차려지면서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정하고 쌌띠가 확립되어지고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삼선에 들어 머문다. 자, 먼저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를 봅니다. 앞서서 이선에 한번 이선 생각해 보시면 지속적인 관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because 전부 때문에로 나갑니다. 이선이 왜 됐냐 이거죠. 초선의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삼선이 왜 됐냐 이거죠. 왜 되냐? 앞서 초선과 이선의 희열을 빛발했기 때문에. 초선과 이선은 희열이었죠. 희열과 행복. 앞에 걸 버렸기 때문에, 앞에 걸 초월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버렸고 초월했기 때문에 중학생이 된다. 중학교를 초월했고 버렸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된다. 너무 당연한 의미인데 이거 안 당연합니다. 깊은 말씀이 계십니다. 윗바사나. 흔히 윗바사나가 뭐예요? 하면 세상에선 쌌띠 공부가 윗바사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부처님이 윗바사나를 정의하셨어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에 비해선 그래서 궁극의 참나가 아니다가 윗바사나다라고 정의하셨어요.
윗바사나는 이겁니다. 그 정의에 맞게 수행들을 하게 되면은 그게 윗바사나 수행이 되는 거일 뿐인데, 윗바사나는 변하고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고 궁극의 참나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예요. 보시라. 초선이 된 사람이 초선보다 낮은 국민학교의 세계, 이 욕망의 이 세계,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를 초선이 된 사람이 볼 때에는 윗바사나인가요? 초선에 비해서. 초선에 비해서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욕계는. 이렇게 됩니까? 초선은 이선이 된 사람이 볼 때에 이선에 비해서 윗바사나인가요? 초선의 세계는? 초선은 이선보다 못하잖아요. 이선에 비해서는 초선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지. 지금 여기 3선이 되는 사람에게는 아까까지 있었던 2선은 별 볼 일 없는 거 맞습니까? 3선에 비해서는. 윗바사나다. 지금 때문에 이거 윗바사나 좀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우리 모두 같이 향상 일로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